남편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지 4년이 지났지만 내 시간은 그날 이후 크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춰 있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했지만 내 삶에서 시간은 상처를 덮어주기보다 형태만 바꿔놓았을 뿐이었다. 울음은 사라졌고 절망도 눈에 띄게 줄었지만 대신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자리를 잡았다. 마치 집 안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위에 얇은 카펫만 덮어놓고 살아가는 기분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머그컵이었다. 버리지는 못했고 그렇다고 다시 쓰지도 못했다.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애도였다. 집은 늘 정돈되어 있었고 식사 시간도 규칙적이었지만 그 모든 질서 속에는 사람이 빠진 자리 특유의 허전함이 배어 있었다. 아들네 가족은 직장 문제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잠깐 얼굴을 보고 대부분은 영상통화로 안부를 나누는 게 전부였다. 통화를 끊고 나면 괜히 더 조용해진 집 안에서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곤 했다. 나는 여전히 남편을 애도하고 있었다. 그를 잊으려 하지도 않았고 잊을 생각도 없었다. 다만 문제는 애도 말고는 내 삶을 설명할 단어가 없다는 점이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고는 있었지만 살아간다는 느낌은 점점 희미해졌다. 웃을 일도 있었고 감사할 일도 있었지만 그 감정들이 오래 머물지는 못했다. 마음 어딘가에서는 늘 이래도 되나라는 질문이 먼저 떠올랐다. 내가 웃어도 되는지 즐거워해도 되는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해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허락을 구하는 버릇이 생겨버렸다. 그런 내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친구 미경이었다. 미경은 내가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아도 내 얼굴이나 말투만 보고도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채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미경은 아주 아무렇지 않게 파크골프 이야기를 꺼냈다. 운동도 되고 바람도 쐴 겸 같이 가보자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새로운 취미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고 무엇보다 즐겁다는 감정을 다시 느끼는 게 괜히 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미경은 나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설득도 하지 않았고 이유를 묻지도 않았다. 그저 다음 주에 갈 건데 혹시 생각 바뀌면 연락하라고만 말했다. 그 무심한 태도가 오히려 마음에 남았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파크골프라는 단어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제안을 받았을까? 왜 나는 그 말을 쉽게 잊지 못할까? 그러다 문득 내가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만 숨을 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 파크골프장에 처음 갔던 날 나는 스스로를 꽤 낯설게 느꼈다. 잔디 위를 걷는 감각도 채를 쥐는 손의 무게도 모두 어색했다. 주변에는 이미 서로 잘 아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무리도 있었고 혼자 와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섞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생각보다 분위기는 가벼웠고 누구도 내 과거를 묻지 않았다. 나이가 몇인지 왜 혼자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로지 오늘 공을 어떻게 치느냐, 어느 코스가 어렵느냐 같은 이야기만 오갔다. 그 가벼움이 처음에는 불편했다. 너무 쉽게 웃고 떠드는 분위기가 내 마음 상태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 번 채를 휘두르다 보니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공이 굴러가는 소리, 짧은 성공의 감각, 옆에서 건네는 가벼운 응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건드렸다. 미경은 그런 나를 슬쩍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웃었다. 마치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운동일까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피하고 있던 무언가의 시작일까?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아주 작은 균열이 내 일상에 생겼다는 사실이었다. 애도로만 채워져 있던 내 하루에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스며들 틈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벌어지게 될지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파크골프를 시작한 뒤로 내 하루의 리듬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제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오늘은 날씨가 어떨지 바람은 얼마나 불지 같은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아주 사소한 변화였지만 그 차이는 분명했다. 하루를 견뎌야 할 시간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지나가게 둘 시간으로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였다. 나는 그 미묘한 변화를 스스로도 낯설어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파크골프장은 여전히 내게 완전히 편한 공간은 아니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문득문득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됐다. 남편을 잃은 사람, 아직 애도 중인 사람, 그런 내가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맞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내 사정을 궁금해하지 않았고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미경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이 공간에 녹아들고 있었다.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처음 보는 사람과도 금세 친해졌다. 나는 그런 미경을 보며 부러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누군가는 나보다 먼저 이 단계를 지나왔고 지금의 나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미경은 내가 무리하지 않도록 늘 한 걸음 옆에서 속도를 맞춰줬다. 그 배려가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진다는 사실 자체가 내 마음이 조금은 풀리고 있다는 증거 같았다. 파크골프는 이상한 운동이었다. 크게 힘들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가볍지도 않았다. 공을 치는 짧은 순간에는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렸다가 다음 홀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다시 생각이 많아졌다.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됐다. 왜 이렇게 긴장이 풀리는지, 왜 집에 있을 때보다 이곳에서 숨쉬기가 쉬운지. 그 답을 정확히 내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내가 여전히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해졌다. 그러던 중 파크 골프장에서 자주 얼굴을 마주치던 중년 남자들 몇 명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특별히 튀는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과하게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저 늘 비슷한 시간대에 와서 비슷한 속도로 라운딩을 돌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도 굳이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지금의 나에게는 관계를 새로 만들 여유가 없다고 스스로 선을 그어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중 한 사람이 미경에게 말을 걸었다. 다른 지역에 유명한 파크 골프장이 있는데 단체로 한번 다녀오자는 제안이었다. 버스를 빌려 하루 일정으로 다녀오는 이야기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은 즉각적으로 움츠러들었다. 버스 하루 일정, 낯선 지역. 그 모든 단어가 나에게는 과분하게 느껴졌다. 나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고 솔직히 말해 겁이 났다. 파크 골프는 그저 동네에서 잠깐 즐기는 취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자연스럽게 거절할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정이 맞지 않는다거나 몸이 좋지 않다거나 적당한 이유는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미경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날짜를 맞췄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미경은 내 쪽을 보지 않았지만 분명 나까지 포함한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복잡했다. 내가 이 흐름에 올라타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기대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다. 이 선택이 단순한 외출로 끝날지 아니면 내 감정을 다시 흔들어 놓을 계기가 될지 알 수는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파크 골프를 시작한 이후 내 삶은 이미 조금씩 방향을 틀고 있었고 그 흐름이 이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약속된 날짜가 다가올수록 내 마음은 묘하게 갈라졌다. 한쪽에서는 괜히 이를 키우는 건 아닐지 걱정이 앞섰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이 천천히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두 감정을 번갈아 붙잡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옷장을 열어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이렇게 길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다기보다는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출발 당일 아침 버스가 서 있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이미 몇몇 사람들은 도착해 있었고 서로 아는 듯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부러웠다. 미경은 평소처럼 자연스러웠고 내 손목을 가볍게 잡아 끌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 짧은 접촉 하나에 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다. 오늘 하루만큼은 생각을 줄이자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의 공기는 예상보다 가벼웠다.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들뜬 표정이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아주 평범한 인사였고 파크골프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누는 정도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의 속도도 느렸다. 나는 그에게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굳이 경계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는 나와 비슷한 또래였고 혼자 참여했다고 했다. 가족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던 순간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아내를 몇 년 전에 떠나보냈다고 말했다. 그 한 문장이 내 가슴을 조용히 건드렸다. 나 역시 남편을 잃었다는 사실을 말할 때의 그 공기,
그 짧은 침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 이후로 대화의 결이 달라졌다. 파크골프 이야기에서 일상 이야기로 그리고 다시 아무 말 없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상하게도 그 공백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해왔는데 이 버스 안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출발할 때와는 다른 상태였다. 긴장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기대가 섞여 있었다. 이 하루가 끝나면 나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분명 같은 마음은 아닐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파크골프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이 외출이 내 감정의 균형을 어디까지 흔들어 놓을지 알 수는 없었다. 라운딩을 시작하기 전 나는 무심코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짧은 신호가 이상하게도 마음에 남았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느낌만은 분명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파크골프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서서히 드러날 무언가라는 것을. 그 무언가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 채로 말이다. 파크골프장은 내가 알던 동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관리가 잘 된 잔디, 넓게 펼쳐진 코스,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까지. 마치 모두가 이 장소를 즐기기 위해 오래전부터 약속이라도 한 사람들처럼 보였다. 나는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낯설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묘하게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곳에서는 과거의 나를 굳이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라운딩은 자연스럽게 몇 명씩 나뉘어 진행됐다. 미경은 다른 사람들과 먼저 앞서갔고 나는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그 남자와 같은 조가 됐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텐데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매끄러운 흐름이었다. 우리는 말수가 많지 않았다. 공을 치고 이동하고 점수를 확인하는 단순한 동작들이 반복됐다. 그런데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긴장이 풀리고 있었다. 그는 파크골프를 대하는 태도가 차분했다. 잘 치려고 애쓰기보다는 흐름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공이 잘 맞지 않아도 웃어 넘겼고 다른 사람의 샷이 좋으면 진심으로 칭찬했다. 그 모습이 나를 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게 됐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 공간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쉬는 시간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물을 마셨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려앉았고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그는 갑작스럽게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요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같은 말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 질문들은 나를 캐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방어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다. 남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예상보다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아직도 어떤 날은 숨이 막히듯 그립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그 공허함에 익숙해졌다는 것.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놀랐다. 이렇게 솔직하게 내 상태를 설명한 게 얼마 만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끊지 않았다. 그 반응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위로의 말보다 이해하고 있다는 태도가 더 크게 다가왔다. 라운딩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느슨해졌다. 웃음소리가 커졌고 자연스럽게 몸의 거리도 가까워졌다. 나는 그런 변화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그 흐름에서 밀려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뿌듯했다. 예전의 나라면 한 발짝 물러났을 텐데 지금의 나는 그 안에 서 있었다. 미경은 멀리서 나를 힐끔거리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에는 걱정보다는 안도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처럼. 하루가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이 자리가 단순한 취미 모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다는 것. 아직은 이름 붙일 수 없고 확신할 수도 없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같은 상처를 가진 한 사람이 조용히 서 있었다. 이 인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그 가능성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가 한 곳에 모였다.
긴 테이블 위에 음식이 차려지고 자연스럽게 자리가 섞였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다시 그 남자와 마주 앉게 됐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계속 이어지는 이런 배치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굳이 피하지는 않았다. 이미 내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대화는 파크골프 이야기에서 시작해 사는 동네,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로 이어졌다. 나는 주로 듣는 쪽이었지만 그 안에 가만히 섞여 있는 느낌이 싫지 않았다. 술은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조금씩 풀어졌다. 웃음소리가 커졌고 서로를 부르는 호칭도 편해졌다. 그 남자는 여전히 과하지 않았고 필요 이상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았다. 대신 눈이 마주칠 때마다 짧게 웃어 보였고 그 미묘한 신호들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그 시선이 부담스럽기보다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로 인식되고 있다는 감각을 주는 것 같아 마음이 흔들렸다. 오후 라운딩이 다시 시작됐을 때 내 몸은 오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다. 공을 치는 감각도 부드러워졌고 실수에도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늘 제대로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다는 걸 이때서야 깨달았다. 남편을 잃고 나서도 어머니로서 사회인으로서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 모든 역할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 남자는 라운딩 도중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꺼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처음 몇 년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괴로웠다는 말.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늘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다는 말.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세세히 파헤치지 않았지만 핵심만으로도 충분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 공감은 묘한 안정감을 만들었다. 누군가 내 과거를 불쌍하게 보지 않고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하지도 않는다는 사실. 그 균형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처음 알았다. 그래서인지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내 표정을 굳이 관리하지 않아도 됐다. 웃고 싶으면 웃고 말이 없고 싶으면 조용히 있어도 괜찮았다. 해가 기울 무렵 하루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는 아쉬움과 함께 묘한 들뜸이 섞여 있었다.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다가오자 나는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다. 이 시간이 끝나면 이 감정도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됐다. 하지만 동시에 이 하루가 내 안에 남긴 흔적은 생각보다 깊을 거라는 예감도 들었다. 버스로 돌아가기 전 그는 조용히 내 옆에 섰다.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진짜 변화는 돌아가는 길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 감정이 일시적인 설렘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나를 바꿔놓을 무언가의 시작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나는 더 이상 출발 전의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버스에 다시 올랐을 때 아침과는 공기가 달랐다. 하루를 함께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생겨 있었다. 좌석에 앉자마자 여기저기서 웃음과 농담이 오갔고 누군가는 오늘 샷이 어땠는지 다시 복귀하며 손짓까지 섞어 설명했다. 나는 창가 쪽에 앉았고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내 옆자리에 앉았다. 누가 정한 것도 굳이 고른 것도 아니었지만 그 자리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 버스가 출발하자 바깥 풍경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다. 낮 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며 몸이 나른해졌다. 사람들의 말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몇몇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그 조용해진 틈에서 나는 옆자리에 있는 사람의 체온을 의식하게 됐다. 특별한 행동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렸다. 그동안 나는 스스로에게 이런 감각을 허락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걸 그제야 자각했다. 버스가 커브를 돌 때 우리의 팔이 잠시 스쳤다. 아주 사소한 접촉이었지만 나는 반사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가만히 있었고 그 태도가 오히려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괜히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감각을 부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분명히 존재했다. 그 이중적인 마음이 나를 낯설게 만들었다. 앞쪽 좌석에서는 미경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 그녀는 이미 사람들과 어울려 즐기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나를 안심시켰다. 이 버스 안에서만큼은 내가 혼자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거리감으로 나란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럿 눈에 들어왔다. 모두가 같은 분위기 속에 잠겨 있었다.
그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물었다.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형식적인 인사 이상의 온도가 담겨 있었다. 나는 솔직하게 생각보다 편안했고 오래간만에 웃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그렇다고 했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견뎌온 사람들이었고 그 시간을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순간에 와서 더 또렷해졌다. 버스 안의 조명이 어두워지자 사람들의 움직임은 더 느려졌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그 어둠 속으로 버스는 묵묵히 나아갔다. 나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짚었다. 파크 골프를 치러 온다고 했을 뿐인데 내 감정은 예상보다 훨씬 멀리 와 있었다. 설렘과 불안, 죄책감과 기대가 한꺼번에 섞여 있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아내가 떠난 뒤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나는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나 역시 같은 시간을 지나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를 같은 선 위에 세웠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감정은 어디까지 허용해도 되는 걸까? 그리고 나는 얼마나 변해도 괜찮은 걸까? 아직 답은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 하루가 내 마음에 균열을 냈다는 사실이었다. 그 균열 사이로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예감하고 있었다. 이 변화는 오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불을 켜고 신발을 벗는 순간까지도 버스 안의 공기가 몸에 남아있는 듯 했다. 평소 같으면 곧바로 씻고 눕기 바빴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가방을 내려놓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하루가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고 마음은 아직 돌아오는 길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오늘 하루가 내 안에 남긴 흔적을 하나씩 떠올렸다. 샤워를 하면서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따뜻한 물줄기가 어깨를 타고 흐르자 긴장이 풀리며 묘한 허전함이 올라왔다. 누군가 옆에 있었던 시간 뒤에 찾아오는 공백은 이렇게 선명하구나 싶었다. 그동안 나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익숙해진 척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처럼 누군가와 같은 시간을 공유한 뒤에는 그 공백이 더 크게 느껴졌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파크 골프장의 풍경, 버스 안의 조용한 기류, 그리고 그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차례로 떠올랐다. 특별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기억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건 그저 하루의 여운일 뿐이라고 말해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인정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내 손길이 평소와 달랐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 사실에 안도와 실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괜히 혼자 기대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기대를 완전히 지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공존했다. 나는 이 감정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아침을 먹고 나서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파크 골프를 시작한 이후 내 삶에는 분명 변화가 생겼지만 이번처럼 깊게 흔들린 적은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설렘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생기는 묘한 동질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해, 그리고 그 위에 살짝 얹힌 기대감. 나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게 아직은 서툴렀다. 며칠 뒤 미경에게서 연락이 왔다. 별일 아닌 듯한 안부 메시지였지만 나는 그 속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아닐지 혼자 짐작했다. 우리는 짧게 근황을 주고받았고 미경은 다음 주에도 파크 골프장에 나갈 거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대답 하나로 내 마음이 이미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있었다. 파크 골프장에 다시 나간 날 나는 주변을 무의식적으로 살폈다. 혹시 그가 와 있지는 않을지 괜히 두리번거리는 나 자신이 낯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공간이 더 이상 단순한 운동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여기에는 내 감정을 흔들어 놓은 기억이 있었고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은 그를 마주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실망감보다 여운이 더 컸다. 마치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 다음 장면을 앞두고 잠시 멈춰 있는 상태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인연은 우연으로 끝날 수도 있고 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다만 어느 쪽이든 나는 이미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질문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만약 다시 그를 만나게 된다면 나는 어디까지 솔직해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아직 답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었다. 며칠 뒤 다시 파크 골프장에 나갔을 때 나는 전과 달리 주변의 공기를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전에는 그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이 공간이 내 감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을 치기 전에 짧은 준비 시간, 옆 사람의 움직임, 스쳐 지나가는 시선까지도 괜히 의미를 부여하게 됐다. 나는 이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부담스러웠다. 그날도 미경과 함께 코스를 돌고 있었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가까워질수록 그날 버스 옆자리에 앉았던 그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심장이 잠시 빨라졌다. 머릿속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그 역시 나를 발견했는지 잠시 시선이 마주쳤다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날 같은 조가 되지는 않았지만 코스를 돌다 몇 번 마주쳤다. 그때마다 짧은 인사만 나눴을 뿐인데 그 간결함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태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는 점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나는 그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내 안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자리 잡아 가는 걸 느꼈다. 라운딩이 끝난 뒤 자연스럽게 몇 사람이 함께 쉬게 됐다. 미경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나는 그와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가 먼저 다가와 옆에 앉았을 때 나는 놀라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그날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 묻지 않았다. 대신 오늘 날씨가 좋다는 이야기, 요즘 이 시간대가 한산하다는 이야기처럼 가벼운 말부터 꺼냈다. 그 선택이 고마웠다. 대화는 천천히 그러나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그는 여전히 아내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고 나 역시 남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가 같은 상실을 안고 있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대화의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 공통점은 우리를 급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속도를 늦춰주었다. 나는 이 관계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이 사람에게서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는 걸까? 그 답은 단순했다. 그는 내 과거를 바꾸려 하지 않았고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그냥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다. 밤이 되자 생각은 더 깊어졌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 견디는 법에만 익숙해져 있었고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는 법은 잊고 지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균형이 흔들리고 있었다. 혼자만의 안정과 누군가와의 연결 사이에서 나는 어느 쪽으로 더 기울게 될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분명한 건 이 관계가 단순한 스침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었다. 아직은 조심스럽고 이름 붙일 수도 없지만 내 삶의 흐름 속에 새로운 변수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변수는 앞으로의 나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이제부터의 이야기에 달려 있었다. 그와 연락을 주고받게 된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다. 파크골프 일정에 대한 단체 메시지였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개인 대화가 이어졌다. 특별한 말은 없었다.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코스 상태는 괜찮았는지 그 정도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화면이 켜질 때마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우리는 급하게 가까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점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누군가를 의식하면서도 선을 넘지 않는 이 거리감이 오래전 결혼 생활 초반의 감각을 떠올리게 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움직이고 있는 상태. 그 애매한 구간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커피 한 잔을 제안했다. 파크골프가 아닌 일상에서의 만남이었다.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그대로 두었다. 가슴 한쪽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싶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다. 남편을 잊는 건 아닐까, 너무 멀리 가는 건 아닐까. 나는 여전히 애도 중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애도는 멈춰 서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과 마주하는 일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함께 들여다보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내 시간을 재촉하지 않았고 대답이 늦어져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 태도가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결국 커피 제안에 답장을 보내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다. 답을 미룬 것이 거절인지 준비 중인 선택인지 나조차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관계가 나에게 더 이상 가벼운 설렘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다음 선택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예감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망설임의 끝에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를 만난 날은 유난히 평범했다. 특별한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고 거창한 계획도 없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나는 몇 번이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다. 돌아서도 아무도 나를 탓하지 않을 선택이었다. 그런데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도망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는 이미 와 있었다. 멀리서 나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우리는 처음처럼 인사를 나눴고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파크 골프장도 단체 모임도 아닌 곳에서 마주한 그는 조금 달라 보였다. 더 조용했고 더 조심스러웠다. 그 태도가 나를 안심시켰다. 이 만남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무리하지 않겠다는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대화는 생각보다 느리게 흘렀다. 굳이 웃기려 하지도 분위기를 띄우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서로의 일상, 혼자 보내는 시간의 무게, 밤이 길게 느껴지는 순간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는 아내를 떠나보낸 뒤 처음 몇 년은 시간을 견디는 데만 집중했다고 했다. 살아야 했기 때문에 살아냈다는 말이 이상하게도 내 이야기처럼 들렸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시간을 지나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그에게 끌린 이유는 설렘이나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내 상처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나 역시 그의 침묵을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고치려 하지 않았고 위로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덮지도 않았다. 그저 각자의 상처를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 커피가 식어갈 즈음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랜만이라고. 그 말이 내 마음을 깊게 건드렸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동안 혼자 잘 버텨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버티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와 감정을 나눈다는 건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다음 약속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남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오히려 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애도는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배우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집에 도착해 불을 켰을 때 예전과 같은 공간이었지만 느낌은 달랐다. 여전히 남편의 흔적은 남아 있었고 그리움도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더 이상 나를 붙잡고만 있지는 않았다. 나는 비로소 이해했다. 누군가를 다시 받아들인다는 건 떠난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이제 나는 선택의 끝에 서 있었다. 다시 혼자의 고요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조심스럽게 누군가와 나란히 걸어갈 수도 있었다.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적어도 두려움만으로 결정하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며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길은 생각보다 덜 아플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